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회간, 즉 4주간은 국어 교육 분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어 교육 분야 문제 부분에서 보면 앞부분에는 국어 교육 책에서 지금까지 기입형 문제, 서답형 문제, 그리고 서답형 문제 속에 기입형 문제와 논술형 문제에 대한 풀이 부분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한 자료들이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 11년 동안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법 문제도 그렇지만 국어 교육의 경우에도 반복되거나 되풀이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출 문제 부분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이전에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우리 교재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기입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제 부분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여기 제시가 되어 있고 2025년 문제는 별도 자료로 여기 보면 따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이 책이 함께 묶여지지 못하고 2025년 문제라고 해서 지난해 문제 부분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 부분에서 기출문제 다음에 있는 부분이 국어 교육과정입니다. 2022 국어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 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고 제가 앞쪽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내용 부분에서 2022 개정 부분과 2015 개정 부분을 비교해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평가라든지 이런 낯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서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서 275쪽부터 국어교육 중요 문제 및 풀이라고 해서 그 뒷부분에 화법, 그 다음에 독서, 장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문제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 이 부분을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별도 자료로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체로 보면 국어교육 교재 분야별 중요 내용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에서 분야별 중요 내용 여기 별도 자료로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별도 자료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화법 같은 경우에 화법의 이론적 관점, 그 다음 전원의 구조, 화법의 요소, 화법과 매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되는 부분, 유형, 역할, 원리, 이게 작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설득 메시지 조직하기, 이게 설득 발표 능력에 따른 설득 양면적 메시지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또 작년 시험에 나왔던 부분 그렇게 돼 있고 또 작문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체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보면 역시 고쳐서기 부분에서 2025년에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12번 부분에 고쳐서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23번에 작문 학습 방법 중에서 평가, 신뢰도 평가 척도와 관련되는 것이 또 2025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부분에서는 세부 내용 중에 13번에 보면 읽기 중 부분에서 추론적 이해, 15번에 읽기 중 추론 비판적 이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서, 장문 묶어서 전체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게 문제로 만들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육, 원래 교재에서, 제 책에서 중요한 내용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국어 교육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내용을 주로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는 마찬가지로 지난해 강의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강의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었던 부분들은 원래는 조금 덜 설명을 하고, 지난해 부분에서 덜 다루었던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부분을 제외하고 원래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해당되는 것이 화법 분야 예상 문제 부분이 있고, 거기 275쪽에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75, 344, 425, 그리고 275, 344, 425 이렇게 해서 344쪽에 보면 독서 부분이 있습니다. 독서 분야 이렇게 해서 344쪽부터 독서 분야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문 분야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문 분야는 내용에서 보면 425쪽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 독서, 작문 이렇게 해서 각각 영역별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275쪽에 국어교육 중요 예상 문제 및 풀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 예상 문제 풀이 이렇게 있어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 여기 보면 화법 분야 중요 문제라고 해서 1번 문제 부분이 있죠. 여기 1번 문제. 이 1번 문제 부분은 화법의 이론적 관점, 그 다음에 다의 경우 독서의 이론적 관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론적 관점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장문 부분에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문에서 이 내용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공통되는 면이 있습니다. 화법에서 이론적 관점, 독서에서 이론적 관점, 그 다음에 장문에서 이론적 관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책에서 보면 344쪽 부분에 가장 앞에 나오는 부분이 344쪽에서도 세부 내용으로 상향식, 그 다음에 사회문화중심 이론 1번 부분, 그 다음에 2번 부분, 이렇게 해서 1, 2번 부분이 바로 이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1, 2번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장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문 부분에서도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4번까지도 여기 포함되는 부분으로, 맨 앞쪽에 나오는 문제는 항상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본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 시험에서 앞서 말씀드렸는 부분에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드시 한 문제는 화법이거나 독서이거나 장문, 이론 분야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 부분에서 1번에 있는 게 화법의 이론적 관점, 객관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작문은 그 세부 내용이 많아서 형식주의를 우리가 보통 객관주의,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주의,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장르중심 작문 이론. 그 다음에 독서 분야에서는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여기서 보면 상향식 읽기가 객관주의에 해당되는 부분, 하향식 상호작용식 읽기가 인지구성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이 우리가 사회문화, 사회구성주의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법 독서작문에서 서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어 교육 부분에서 인지하는 부분으로 이게 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자면,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형식주의, 보통 서기에서는 형식주의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읽기에서는 객관주의 이 부분을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이 큰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형식주의, 객관주의 이 부분이 같은 시대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지구성주의 해당되는 것, 인지주의, 인지구성주의, 여기에서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넓은 의미로는 구성주의입니다. 넓은 의미는 구성주의라고 해서 인지구성주의,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사회구성주의 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뭔가, 형식주의 부분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보면 텍스트가 강조가 됩니다. 텍스트가 강조되고 텍스트 부분을 우리가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텍스트, 지식이나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 텍스트가 강조되고 지식이나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의 경우 화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형식주의 부분은 지식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이 지식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 독자에게, 예를 들면 화자가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하나를 지니고 있을 때 이 지니고 있는 것이 말을 통해 청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내용 자체의 전달, 그 내용 그대로가 전달이 되면 뭐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전달되는 부분 이 자체로서 화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화법에서 보면 벽돌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전달이 잘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묶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독서에서는 이 부분을 뭐냐, 상향식 읽기, 상향식 읽기다 라고 해서 독서에서 읽기는 상향식 읽기와 관련지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작문 이론에서는 주로 형식주의 부분과 관련되고, 또 작문의 모범글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주로 핵심에서 보면 기능의 숙달, 어떤 기능이 있을 때 기능의 숙달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의미 전달 등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러내는 방법은 직접 교수법입니다. 직접 교수법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읽을 때도 독서에서 상향식 읽기라고 하면 문법을 강조한다든지 화법, 그 다음에 지식 절차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객관이다라고 하는 건, 객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독자가 하나의 주체라고 하면 주체의 외부에 있는 그 존재가 객관입니다. 주체 외부에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주체 외부에 있는 존재를 우리가 객관이라고 하고,
그래서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식 부분, 지식이 주체의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드러내는 부분이 형식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형식주의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뭐냐? 앞에서 구성주의라고 했습니다. 구성주의라는 것은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 앞에 텍스트라면 이 부분엔 독자가 강조가 됩니다. 독자 아니면 말을 할 때는 화법이라면 화자, 그 다음에 읽기에서는 독자. 그래서 여기 이 독자라든지 아니면 화법에서 말을 하는 화자라든지 서기에서는 필자, 청자 등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 주체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이 텍스트 지식 이게 뭐냐? 객관이라는 겁니다. 이건 주체의 외부 바깥에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긴 독자, 화자, 필자 등이고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인지주의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독자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으로 전체 과정에서 사고, 전략, 방법 여기에서는 텍스트에 담겨있는 지식 절차가 강조되었다면 여기는 독자 부분으로 배경지식이나 사고, 전략, 방법 여기서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심리적 과정이면서도 의미의 구성 과정이다. 의미의 구성 과정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의 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 설명했을 때 화법에서 벽돌이 있으면 화법에 그 벽돌이 잘 전달이 되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완성이라는 겁니다. 의미의 전달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벽돌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것은 곧 독자 혹은 청자의 배경 지식이고 청자가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속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어떤 벽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벽돌 그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앞에 이게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국어교육에서 객관주의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벽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벽돌 자체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앞에서 이게 위의 관점이라면 여기서는 뭐냐면 독자 부분이 있습니다. 독자가 지니고 있는 이 독자의 배경지식, 독자의 배경지식 속에 이 벽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인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벽돌에 관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고 이 배경지식. 그래서 여기 있는 벽돌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것과 이것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의미,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 이것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여기에서는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중요해서 이것만 잘 전달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출발점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 독자의 배경지식 부분이고 독자의 배경지식 속에 독자가 예를 들면 벽돌에 관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나 지식 부분에서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냐? 벽돌에 대한 이 지식이 들어옵니다. 벽돌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벽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개를 알고 있다. 여기에 다시 20개가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새로 형성되는 것은 뭐냐? 더 많은 부분으로 벽돌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30, 물론 이 중에 20이고 10이면 산술적으로는 30인데 이전에 뭐 잘못 알았던 내용이 있을 것이고 겹쳐지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러한 식으로 새롭게 우리 독자 머릿속에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걸 뭐냐?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구성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독자의 머릿속에 새롭게 구성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게 뭐냐? 앞에 바깥에 존재하던 이런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깥에 존재하는 게 객관이고 지식이고 우리가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도 문법이라든지 지식, 절차, 방법 등을 알아야 되고 또 여기에서 보면 장문서기에서는 모범글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읽기에서는 우리가 보면 상향식 읽기다라고 해서 책 내용을 파악할 때 가장 작은 단위부터 읽어가는 그런 방식들이 대체로 이 객관주의 방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화법 부분에서 이제 벽돌 부분이라면 앞서도 드러냈지만 화자에게 화자 청자 간의 새로운 의미 구성 과정, 화자도 이야기를 하면서 청자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듣는 사이에 뭐가 되는가 하면 새로운 의미, 하나의 벽돌이 있더라도 벽돌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가 구성이 되는 과정이다. 여기는 단순 벽돌 하나가 있으면 전달되는 과정이라면 그래 이건 전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달은 일방적인 것을 말합니다. 상호 교섭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뭐냐면 심리적 과정이나 상호작용이나 혹은 교섭을 통해서 이런 의미가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 부분에 들어오면 여기에 상향식 읽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하향식 읽기와 상하향이 결합된 상호작용식 읽기. 상호작용식 읽기가 뭐냐? 이런 인지구성주의. 그 인지라는 말은 인지 그 자체가 뭐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사고, 전략, 방법. 여기에 객관이라는 것은 지식. 우리 주체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을 말한다면 여기에서 인지다라고 할 때 인지구성주의라고 할 때 독자를 주체로 해서 그 독자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지구성주의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별 독자라든지 화자, 필자의 서기 방법이나 서기에서는 서기의 방법, 전략 등이 강조되고 읽기에서는 읽기의 방법, 전략 등이 강조되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장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읽기 부분은 이렇게 되고 장문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면 장문을 통해 다양한 전략 부분을 통해서 이 장문 부분에서 보면 앞에서 순서에 따라서 단선형이다라고 했을 때 장문도 단선형이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장문에서 회귀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문에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사고를 통해 사고나 서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다시 오류를 수정하면서 할 수 있는 장문. 이런 부분이 뭐냐? 회귀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수정한다. 앞에 이 부분은 단선형입니다. 그래 처음 뭐냐면 생각하기, 그 다음에 서기, 끝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 서기가 있으면 내용 생성, 내용 조직을 하다가 또 내용 생성으로 돌아간다든지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을 하다가 또 내용 조직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회귀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인지주의 부분에서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현시적 교수법, 부분이 강조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시적이라고 했을 때 앞에 직접 교수법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많이 사용하는가? 방법이나 절차는 비슷해 보이는데 직접 교수법의 핵심은 뭡니까? 직접 교수법은 기능을 숙달시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연습에 의해서 많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붓글씨 서기가 있으면 여러 번 그 글씨를 흉내내고 써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숙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기능의 숙달,
행동이나 기능의 숙달은 뭐냐? 직접 교수법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 근데 현시적 교수법은 뭐냐? 사고의 숙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시. 이건 뭐냐면 좀 전문가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고를 겉으로 드러내어서 그걸 독자들이 그 사고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앞서 이야기했죠. 독자 사고 중심이 현시라는 겁니다. 현시라는 것은 순서는 비슷한데 그 현시의 의미가 뭐냐? 사고를 위주로 그 머릿속에 있는 방법, 지식, 절차 등을 가리키는 게 뭐다? 현시. 이 현은 드러내다는 겁니다. 드러내 보내주는 게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는가? 이 부분의 경우 전문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방식을 전문가가 자기가 알려줌으로써 그걸 배워가는 것이 바로 뭐냐? 현시적 교수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직접 교수법은 붓글씨 쓰기와 같이 한번 보고 쭉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직접 교수법이다. 여기는 현시적 교수법이다. 그래서 여기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하향식 읽기에서는 탐구학습법 하는 것도 여기 해당되긴 합니다. 탐구학습법 하향식에서 보면 읽기 부분에서 탐구학습법, 상호작용 부분에서는 현시적 교수법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인지구성주의라고 했을 때는 인지구성주의 그 다음 사회구성주의가 있는데 여기서 앞서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독서에서도 상향식 읽기는 텍스트 중심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텍스트 중심이다. 여기 다 같은 의미입니다. 텍스트 중심. 하향식 읽기에서는 독자 중심이다. 독자. 이때 상호작용은 독자와 텍스트가 상호작용하는 부분, 두 가지가 함께 강조되는 부분이 상호작용식 읽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와 텍스트가 함께 강조되는 부분, 상호작용한다 할 때 뭐냐? 앞에 여기서는 텍스트가 강조되고 여기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읽기, 이 부분에서 객관주의에서 말하기가 벽돌 전달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 내용이 하나의 벽돌이라면 이 텍스트 내용을 바로 독자 머릿속에 그대로 옮겨 놓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객관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독자의 배경 지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배경 지식에 앞에서 이제 책의 내용이 결합이 되어서 책의 내용이 들어와서 새로운 의미 구성을 형성하는 것. 그 부분이 이런 인지구성주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차이 나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 텍스트 지식 절차 부분이고 기능을 숙달하는 부분. 기능을 숙달하다 보니까 서기에서는 모범글을 흉내낸다든지 그 다음에 상향식 읽기에서도 텍스트 자체를 강조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강조된다면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텍스트 지식이 강조된다면 독자와 사고 심리 이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 차이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구성주의다라고 할 때 사회구성주의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뭔가?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 우리가 사회구성주의라고 할 때 강조되는 부분은 여기서는 이 인지구성주의는 개인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독서를 하거나 개인이 말을 하거나 개인이 글을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으로 할 때는 이 부분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좋은데 여러 명이 하는 것. 여기 사회구성주의라는 말은 이때 사회는 뭐냐? 집단이라는 겁니다. 집단.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 개인이라면 여기 집단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도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의미를 구성해 간다라는 것은 기본이 됩니다. 의미 구성. 여기도 역시 의미의 구성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되는가? 집단.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집단 혹은 공동체
집단이나 공동체의 합의 혹은 대화 등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때도 새로운 의미를 강조하는데 집단이나 공동체의 합의나 대화 이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집단의 상호작용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집단의 상호작용 등이 강조가 된다 하는 점. 여기에서는 화법에서는 이것이 아주 강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단의 상호작용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의 경우 독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강조되는 독서 토론의 형태로 독서 토론 서기 부분에서는 협동 장문이나 서기 워크숍 등이 강조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서 여기서는 혼자서 읽기를 한다면 여기에는 여러 명이 독서에서 독서 토론을 한다든지 협동해서 장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 이것은 집단이나 공동체의 합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래서 공동체의 관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때 공동체 전체에 작용하는 관습의 의미 관습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이 중요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루어지는 방법 자체로 보면 여기서는 뭐냐 상보적 교수법이다라고 해서 이 상보적 교수법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체계는 현실적 교수법과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뭐냐 상보적 교수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보적 교수법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모의교사는 학생교사를 말합니다. 상보적 교수 모의교사가 전체 교사가 있고 조마다 모의교사를 설정을 해서 이 모의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의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모의교사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독서토론, 협동장문, 서기 워크숍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서 상보적 교수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보면 독서나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독서에서 울림, 공동체에 여기에 강조되는 게 울림의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독서나 아니면 서기 부분에서 공동체 간에 여러 사람 간의 공명, 울림 이런 의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 구성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장문 부분을 비교할 때 장문에서 보면 대화 중심 장문 이론 여기는 장문만 해당됩니다. 요 앞에 있는 서기 부분에서 서기 장문 부분에서 사회 구성주의와 대화 중심 장문 이론 대화주의 장문 이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화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 하면 협동장문이나 서기 워크숍에서 보듯이 글 쓰는 사람이 필자가 여기서는 필자가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는 필자가 예를 들어서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모여서 필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 5필자가 글쓰기에서 계획을 하고 내용 생성하고 내용 조작하고 이 필자 5명이 단계에 따라서 각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런 것을 5명이 의논해서 한다는 개념이 이때 대화라고 할 때는 뭐냐 여기에서 앞에서 합의, 대화라고 할 때 이때 대화, 합의라는 것은 필자들 중심입니다. 필자. 다 같이 5명이 필자면 그걸 같이 쓰면서 같이 의논하면서 쓴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장문에서 사회구성주의입니다. 그러면 대화주의 장문 이론은 여기서 여기도 대화가 있고 여기도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주의 장문 이론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이 대화에서는 필자와 독자 간의 대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필자가 독자를 전제로 하고, 실제 독자는 눈에 안 보입니다. 글을 때 독자를 전제로 하고 필자가 독자를 전제로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글을 쓰는 방식이다. 내가 내 글을 읽을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대화라는 게 다르죠. 앞의 대화는 뭡니까? 필자가 5명이면 5명이 서기 과정은 예를 들어 계획하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라면 이 5명이 의논을 해서 계획을 하고 내용 생성하고 이러한 과정의 대화입니다. 필자들끼리 대화라면 여기서의 대화는 필자와 독자의 대화입니다. 필자와 독자의 대화. 그래서 대화의 상대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구분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다. 필자와 독자의 대화 부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건 뭐냐, 이 독자를 대화주에서는 공저자의 위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저자는 뭐냐, 필자가 글을 쓰면서 독자를 계속해서 고려하면서 글을 써갔기 때문에, 그래 필자가 쓰지만 독자의 위치는 뭐냐, 공저자의 위치에 해당된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 뭐냐, 대화중심 장문 이론이다 하는 점. 대화중심 장문 이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장문 이론에서 장르중심 장문 이론, 장르중심 장문 이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장르중심은 뭐냐 하면, 장르중심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기행문이면 기행문, 설명문이면 설명문, 논설문이면 논설문, 장르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체계, 장르에 대한 지식이나 체계라고 하면 형식 부분에 해당되겠죠. 이걸 중심으로 거기에 맞추고 글을 쓰는 겁니다. 논설문, 서론, 본론, 결론. 기사하면 뭐가 있습니까? 신문기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표제, 부제, 그 다음에 전문, 본문, 해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장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장르 중심 서기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더 있고, 최근에 또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장문에서 이게 이런 부분까지가 가장 장문에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장문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앞에서 보던 형식주의와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 이렇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 다만 읽기에서는 하향식 읽기와 상호작용식 읽기 하는 게 여기 인지구성주의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장문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기본 외에 대화중심 장문, 장르중심 장문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과 함께 우리가 앞에서 344쪽에 보면 최근에 책에 보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425쪽에 장문이 425쪽 거기에 보면 427쪽에 보면 형식주의 장문 이론, 이제 단락중심은 형식주의 장문 이론 외에 그 다음에 후기 과정 이론, 인지주의 중에서 과정 이론, 이게 과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략, 의미 구성 과정, 심리적 과정이나 과정을 강조하는데 인지구성주의를 조금 더 발전시킨 부분이 후기 과정 이론이다 라고 해서 이게 최근 책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2년 23년 그때 나온 책에 실려 있는 부분으로 이 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고 만들어진 책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기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428쪽에 보면 표현주의 장문 이론이라고 해서 표현주의 장문 이론, 이런 부분이 후기
과정 이론이다 라고 할 때 이게 과정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후기 과정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현주의 작문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요 세 가지 기본의 대화 중심, 장르 중심 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있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최근 책에 덧붙어 있는 내용이다. 새로 이렇게 나타난 이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문제들만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드러낼 수 있다. 자, 그러면 275쪽에 돌아가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 독서의 이론적 관점, 이 이론은 메시지 의미로 고정되고 완성된 것으로 보는 의사, 고정되고 메시지 의미 자체는 고정되고 완성된 것이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의미 자체가 고정되어 있다. 지식으로 틀어져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 벽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정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벽돌은 성공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벽돌 예를 들어서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소음과 물리적 방해물이 없다면 의도나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달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객관주의 혹은 형식주의 작문 이론, 화법의 이론, 그 제일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이론 참여자들의 인지적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인지 그랬죠. 인지 과정, 심리적 과정, 의미 구성 과정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인지 구성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어 간다. 구성주의, 의미의 새로운 구성.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달을 강조합니다. 있는 내용의 전달을 강조하는데 이건 독자 머릿속에 의미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말랑말랑한 찰흙과 같은 것으로 강조한다. 찰흙은 바뀌어질 수 있다. 앞에는 벽돌이었습니다. 여기는 찰흙이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찰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게 빚어지지. 즉 이 찰흙은 뭐냐? 머릿속의 배경지식 부분을 말하는데 배경지식에 의해서 다르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의미를 협력하면서 협력하면서 창조해 나갈 수 있다. 협력, 창조, 의미, 새로운 구성의 의미. 그래서 이런 게 인지구성주의입니다. 인지구성주의.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걸 이제 화법에 적용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다의 경우가 있습니다. 다의 경우 1, 2, 3, 4. 1번은 글과 독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글의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다.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의미를 더 쉽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도 의미 구성이 있는데 때로는 글에 의존하고 때로는 독자의 배경 지식에 의존한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했죠. 상호작용식이다 라고 할 때 때로는 글에 의존한다. 그런 텍스트이고 때로는 독자의 배경 지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글, 요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뭔가? 여기 1번은 요것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2번 부분에 지식은 주체와 독립된 객관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순수하게 주체가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지식이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 지식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죠. 집단의 상호작이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 대화, 이 부분입니다. 2번은 이에 대한 설명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여기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사회구성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하는 점. 2번이고, 그 다음 3번, 독해 과정에 작용하는 독자 개개인의 심리 과정을 강조하는 것. 독자 개개인의 심리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미에 대한 독자의 적극적인 가정, 추측, 머릿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게 3번. 독자의 배경지식, 심리적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네 번째, 텍스트가 이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텍스트가 중요하다. 존재하는 글을 지향하는 이론이고, 읽기 교육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이 형식적 요소, 절차라든지 형식적 요소, 절차, 이론, 절차, 지식이나 절차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 요게 해당되는 것이 뭔가? 4번이다. 여기 있는 거 4번. 그래서 앞에서 보면 제시된 내용 중에 가의 경우 이 부분이었습니다. 가. 나의 경우 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서로 관련되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가의 경우에는 다의 사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나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나가 전체 이 부분이 되는데 요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경우 3과 관련이 있다. 또는 요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가 모두 읽기, 독서에서는 하향식 읽기와 상호작용식 읽기가 모두 인지구성주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 가깝지만 3이 더 가깝지만 이 부분을 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다. 왜? 같은 이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론적 관점 부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 가와 공통된 관점을 지닌 독서 이론을 다해서 찾아 제시하라. 그래서 가의 경우가 객관주의였는데 다의 경우 사 부분이고 그 관점의 핵심어 두 가지. 핵심어가 뭐냐? 텍스트, 지식. 앞에서 이야기했죠. 텍스트라든지 지식, 절차 이런 부분. 그래서 텍스트, 지식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텍스트, 지식.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절차 이런 부분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구성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인지구성주의에서 중요한 부분. 인지구성주의에서는 심리, 사고, 전략, 방법, 인지, 그 다음에 독자. 앞에서 텍스트라면 독자.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독자의 배경 지식이면서 독자의 심리, 사고, 전략, 인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지 부분에서도 강조한다면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근데 문제는 그 부분을 밝히는 게 아니고 나와 공통 관점을 지닌 독서이론을 다해서 두 가지 찾아 제시하라. 인지구성주의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 부분 3번과 1번 부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매년 이와 관련지 한 문제는 나온다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역시 344쪽에 보면 이제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 함께 있으니까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문 분야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언서는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아 그런 내용적인 글쓰기가 편협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나만의 그릇된 생각을 벗어나게 모두문을 구성하여 협심하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하거나 서로 돌려읽고 평가해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모두문을 구성하여 하는 것은, 모두문은 뭡니까? 집단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425쪽입니다. 이게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문 분야를 먼저 보면 작문 분야에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게 425쪽에 그래서 여기 기억에 해당되는 설명이 뭡니까? 사회구성주의 작문. 앞에서 집단, 모두문 같은 말입니다. 모두문을 구성하여 협심하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이다. 집단이 한 편의 글을 완성한다. 서로 또 돌려 읽고 평가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회구성주의, 집단, 모두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 핵심 용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기억은 사회구성주의. 니은의 주호는 주제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의미 구성에서 필자의 목적과 독자의 기대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자에게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여 공저자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는 필자의 목적과 독자, 그래서 독자에게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여 공저자로 이해하는 거.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했죠. 필자와 독자의 대화. 그럼 이건 대화 중심. 앞에서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사회구성주의와 대화 중심.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뭐 때문인가? 대화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도 대화가 나오고 여기도 대화가 나오는데, 그래 여기 대화는 뭐냐? 모두문들끼리 각각 단계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필자와 독자의 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가 공저자의 위치가 된다 하는 점. 그래서 이걸 대화 중심, 대화주의 작문 이론. 세 번째, 채로는 결석이 경험이 많지 않다. 그리고 화제나 주제에 대한 내용적 지식이 있죠. 지식을 작문 절차, 장르, 규범, 글쓰기 규칙에 따라 실천하는 과정. 이상적인 텍스트를 모방한다. 뭡니까? 모방문 쓰기, 지식
절차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형식주의 또는 객관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하는 점. 리얼의 영어는 글쓰기 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필자들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글쓰기 문제 해결하는 전략, 사고 의미 구성 과정 전략, 이런 용어가 나오면 뭐라는 겁니까? 인지 구성주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핵심어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어를 통해 이렇게 파악하는 부분이다 하는 점. 두 번째, 작문 단계를 드러낸 아래 모형을 바탕으로 가의 경우 미리 쓰기, 쓰기, 다시 쓰기. 이게 뭡니까? 미리 쓰기, 쓰기, 다시 쓰기는 이건 단선적 과정입니다. 단선적이다. 단선적 과정은 제가 앞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말했죠. 이게 단선형이다, 단선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건 뭡니까? 회귀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부분이 잘려 있는데 아래로 제시되어 있는 나의 경우 이렇게 회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고 갈 수 있다, 회귀하는 형태. 그래서 나의 경우 회귀하는 형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회귀형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인지구성주의. 앞에서 이게 단선형이라면 회귀형, 회귀로 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표시이고,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회귀형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다의 경우, 다도 회귀형에 해당됩니다. 다의 경우에도 뭐냐, 계획하다가 그 다음에 집필하다가 생성하다가 또 집필하다가 이런 식으로 막 오고 가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나와 다는 같은 부분입니다. 다의 경우에도 이런 회귀형이, 넓어지면 회귀형인데 이건 평행적 단계 모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의 경우 나와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장점이 뭐냐, 나의 경우는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작성을 하다가 내용 생성으로 가려면 뭡니까? 그걸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계가 지나쳐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작성을 하다가, 즉 집필을 하다가 계획하기나 아니면 이러면 두 단계를 건너서 갈 수 있습니다. 단계를 건너서 뛸 수 있다 하는 부분, 이렇게 제시되는 게 뭐냐면 다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면이 동시에 처리된다는 겁니다. 가와 나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가와 다른 나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걸 한 단어로 제시하라. 회귀형. 이게 과거에 우리 시험에도 나왔는 부분인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우리 문제로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똑같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똑같이 인지구성주의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인지구성주의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차이점은 뭔가? 앞에서 나의 경우에는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 어려운데, 다의 경우 여러 국면이 동시에 제시된다. 점검과 조절에서 이전 단계로 전환이 쉽다. 점검이나 조절을 할 때 이전 단계에 건너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국면을 함께 제시해서 건너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나로는 그렇게 표현하려면 단계를 건너뛰고 직접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의 경우가 그 부분이 장점이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분, 형식주의와 후기 과정 이론. 3번에서 형식 단락 중심 교수법으로 다섯 단락에 나눠서 거기에 맞게 글을 쓰는 겁니다. 이건 단락 중심 교수법으로 쓰는 것. 이것도 형식주의 중에 단락 중심 교수법. 형식주의, 이런 부분이, 이런 방법 중의 일부로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후기 과정이론. 과정이론이라고 할 때 과정이론이라는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이라고 해요. 심리적 과정, 의미 구성 과정. 과정이론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후기, 뒤에 나타나는 이 과정이론을 조금 더 보완해 있는 부분으로, 인지주의 서기 이론 하는 게 이게 과정이론입니다. 원래 과정이론인데 여기 이 과정이론을 보완해서 후기 과정이론으로 나온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인지주의 서기이론, 서기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들에 대한 연구했다. 그러나 90년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회의하고 다양성과 생생성을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확산되던 시대적 배경 속에 서기과정을 본질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서기과정을 본질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서기를 과정으로만 설명하려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연구자들이 그 다음에 서기 이론을 제안했대. 후기 과정 이론, 후기 인지주의에서 후기 인지주의. 앞에서 과정이라고 했을 때 글쓰기를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글쓰기 부분이 있으면 서기와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서기 부분에서 내용 생성, 계획하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런 단계,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죠. 거기에서 이제 후기 과정 이론이다. 이 이론은 서기를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이자 타인, 상황, 세계에 대한 해석 행위로 보았고 또한 그런 사회문화적 맥락에 필연적으로 얽혀있고 또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여기서 후기 과정 서기 이론에 따른 작문 교육은 학생들에게 서기 행위에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시키고 서기 행위에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기존의 권위적인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글쓰기를 가르친다. 이러한 비판적인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자유로운 의식을 갖게 되고 세계와 주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보았다. 그래서 이 이론을 받아들인 브루스 맥코미스키는 사회과정 작문 교육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맥코미스키는 작문 수업에서 사회적인 내용을 배제한 인지주의 서기 이론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주의 서기 이론 역시 이 부분의 경우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하였다. 그럼 여기에서 뭐냐? 우리가 얼핏 보면 여기 서기 행위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후기 과정 이론에는 우리가 서기의 앞에서 심리적 과정이다라고 해서 글쓰기 이 서기 과정을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요 과정으로만 이해했는데 이걸로만 안 되고 이 서기에는 이데올로기,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배경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후기 과정 이론에서 사회적 배경이 작용한다는 것이 여기서 사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집단입니다. 요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이런 과정을 강조하되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사회적 배경이 작용한다. 이전에 있던 건 사회적 배경, 이데올로기 이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 후기 과정에서는 그 배경, 이 부분을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배경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 그게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쪽에 표현주의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주의 부분에서 형식주의, 구성주의의 바탕을 둔 작문이론 한편으로 지나치게 이론에 골몰한 나머지 작문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에서 글을 쓰는 필자를 소외시키기도 했다. 필자는 복잡한 이론을 고려하면서 쓰는 것은 아니며 항상 실현적인 목적에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단지 글을 쓰는 것이 즐거워서 글을 쓰는 것으로, 여기 글을 쓰는 것이 즐거워서 쓰는 것으로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로지 필자의 개인적 표현, 이게 표현주의라는 겁니다. 글쓰기가 우리가 너무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것은 형식주의에 치우치거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작자 이 부분에 치우쳐서 사고 전략에 치우치거나 이게 아니고 글쓰기라는 것은 뭐냐? 쓰려는 사람이 재미가 있고 즐겁고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 표현주의 작문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작문 이론은 용어를 개인을 찾아 떠나기. 그래서 개인을 찾아 떠나기고, 이 이론은 객관적인 지식을 중요시하는 전통수사학 형식주의에 대한, 전통수사학이나 형식주의는 객관주의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이전 작문 이론이 지배적 담론은 객관주의라고 표현되는데 그 객관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분으로 바로 자신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개인을 찾아 떠나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가들은 서기행위의 목적은 필자 자신의 자아성숙에 있다. 그래서 여기 필자 자신의 자아성숙, 자아성숙은 자아발전, 자아성숙의 의미입니다. 그래, 개인을 찾아 떠나면서 표현을 하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앞에서 후기 과정 이론이나 표현주의,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최근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전에 이 부분에서 보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요 핵심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요 새로운 내용까지 이 책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344쪽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독서와 관련되는 부분, 독서 이론에 대한 부분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독서에 따라 독서 활동을 수행했다. 무엇의 독해 이론에 따라 읽기를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여기 상향이라고 했을 때 상향은 뭐냐면 앞에서 여기 상향이라고 했죠. 제가 가볍게 넘어갔는데 이건 우리가 보면 단어, 문장, 문단, 글 이렇게 전체로 낮은 단계에서 올라온다고 보기 때문에 상향이라고 합니다. 낮은 단계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상향식, 읽기를 낮은 수준부터, 그래서 상향식이다. 해서 우로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글자를 읽어가면서 좌에서 우로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눈동자 움직임이 없다. 마치 벽돌을 하나씩 쌓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씩 문장씩 읽어나가는 과정에 따라 읽기 활동을 진행하는 것. 이런 부분이 뭐냐? 상향식 읽기이다. 상향식 읽기. 그 다음에 B의 경우 무엇의 독해를 읽기를 글과 독자의 만남으로만 보지 말고, 글과 독자의 만남이다. 글과 독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상호작용으로 보는 글과 독자의 만남으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글을 강조하는 것은 텍스트, 글을 강조하는 형식주의, 독자를 강조하는 것은 인지주의, 이렇게 했죠. 그 둘러싼 환경과 그 영향, 환경이다라고 할 때 이게 맥락입니다. 집단의 상호작용이고, 이게 핵심 중에 집단의 상호작용이면서 사회구성주의에서는 맥락, 환경을 강조한다. 글 읽기나 쓰기의 맥락을 강조하는, 맥락이나 환경을 강조하는 부분. 그래서 그 글이 어떻게 생산되고 출판되며 어떤 경로를 거쳐 출판되고 독자에게 전달되는가, 읽기가 갖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사회문화적 기능을 확인하는 것. 사회문화적 기능이다라고 할 때 사회구성주의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맥락이나 환경을 강조한다. 그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회문화적 심의론, 사회적 상호적, 사회구성주의 이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 글과 독자가 만나는 과정이므로 둘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글의 주의를 집중한 다음에 주어진 글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데 자신의 스키마를 적용하였다. 또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글을 읽을 때는 내용을 예측하는 모습을, 잘 모르는 내용을 글을 읽을 때는 낱말 하나하나 문장 하나를 꼼꼼히 따져 읽고 때로는 반복해서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글과 독자가 만나는 상호작용, 이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담기는 부분.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 부분,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분, 두 번째는 이 부분, 세 번째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나에서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모형을 먼저 봅니다. 교수학습 모형이다. 언어 사용의 지적 과정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명료하게 드러내며 교사는 기능이나 전략을 설명하고 시범을 통해 보여주고 책임의항을 통해 그들이 세운 전략을 사용하게 하고 점차 학생들 스스로 학습해 나가게 하는 교수학습 모형. 지적 과정을 끌어내준다라고 했습니다. 지적 과정을 끌어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현시적 교수법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앞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현시적 교수법이다. 새로운 학습 목표에 직면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시킨 후 지식이나 기능을 도출하거나 적용하는 원리, 방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고 연습 단계를 하게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새로운 학습 목표에 학생들이 지식이나 기능을 도출하거나 적용하는 원리, 지식, 기능, 기능의 숙달, 직접 교수법에 해당됩니다. 기능의 숙달. 교사주도에서 학생주도로 책임이양의 원리에 따른 교수방법. 교사주도에서 학생주도로, 이게 상보적 교수법입니다. 처음에 교사가 주도하다가 학생주도로 하면서 뭐라는가, 토론의 기술과 교사와 학생과 학생 사이의 대화를 중요시한다.
협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상호적 교수법. 학생과 학생의 경우에는 모의교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 중심 교수 학습 모형의 일종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것. 객관화된 지식의 타당성을 현실 상황에서 확인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학생 중심 모형이다. 그러면서 이건 탐구학습 모형, 탐구학습법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각각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읽기와 관련지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여기 먼저 이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위에 기억의 저스트와 카펜터 기억 부분을 보면 독서에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대개 글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기보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문장에 있는 단어 구조를 정보에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읽기 과정에 무엇보다도 글을 읽는 사람의 목적이 중요하고 문장의 종류, 문장에 대한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기보다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부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 정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글의 앞부분에 있거나 혹은 독자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읽기 과정에서 글을 읽는 사람의 목적이 중요하다. 읽는 사람 부분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의 이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에서는 구성주의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글과 독자 이걸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기 과정의 끝부분에 무엇보다 글을 읽는 사람의 목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한 문장의 종류, 친숙도, 글과 문장을 함께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상호작용 이론이다. 독자, 텍스트, 뒤에 있는 부분이 텍스트입니다. 끝부분에 읽기 과정에서 맨 마지막 문장의 핵심입니다. 읽기 과정에서 무엇보다 글을 읽는 사람의 목적이 중요하다. 글을 읽는 사람, 독자가 중요하고 독자와 함께 또 글 자체도 중요하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의미가 있다. 이연의 스피비는 독서학습은 독서활동이 일어나는 다양한 맥락이 나왔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읽느냐, 실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루어진다. 독서 과정을 나와 우리의 울림의 관계로 파악한다. 울림의 관계, 이런 용어가 핵심이 됩니다. 의미 구성을 자아와 타자의 내적인 대화로 해석한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중요한다. 뭐가 됩니까?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든지 앞에서 이렇게 울림의 과정으로 본다, 독서에서 울림의 과정으로 본다든지 맥락을 중요시한다든지 핵심어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거는 사회 구성주의 독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매는 읽기를 심리학적 추측 게임으로 인식했다. 심리라는 말이 나오고 의미의 재구성, 의미 구성하고 의미의 재구성은 뭐였습니까?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뭐냐? 심리적 과정이다. 앞에서 하향식 읽기, 즉 인지구성주의 중에 하향식, 기억은 상호작용식, 디귿은 하향식 읽기다 하는 점. 그 다음 리얼의 경우 고프의 읽기 모형에 의하면 입력 자료들이 연쇄적으로 낮은 수준의 감각적 정보로부터 높은 수준의 언어 정보로 변형되어 처리가 됩니다. 낮은 수준부터 높은 부분으로. 그래서 유능한 독자는 추론할 필요 없다. 추론을 안 합니다. 개별적인 글자와 단어, 문장 하나하나를 꾸준히 파악하면서 읽게 하는 것. 그러니까 독자가 추론할 필요 없이 텍스트에 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텍스트를 보고 파악한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개별적인 글자와 단어의 문장 하나를 꾸준히 파악하게 되면 된다. 문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독서인문기, 기초독서기에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해당됩니다. 형식주의, 객관주의, 장문 이론. 자, 그래서 앞에서 기억, 리얼이 각각 어떤 독서 방법에 해당되는가 앞서 설명했는데, 기억은 상호작용, 독서 중에 상호작용, 리얼은 사회구성주의, 디귿은 인지구성주의, 리얼은 형식주의 혹은 객관주의와 관련해 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
나의 경우에 보면 방법에서 A의 경우는 현시적 교수법 이미 설명했습니다. 현시적 교수법 사고나 전략을 보여주는 것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앞서 현시는 무엇? 전략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여기에서 기능을 숙달하는 것 제가 앞서 설명했죠. 붓글씨를 쓰듯이 연습에 의해서 기능을 숙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은. 그런데 머릿속에 든 것은 현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맥락을 중요시하면서 사회문화 맥락,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 대화, 협의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상보적 교수법. 그 다음에 인지적인 탐구를 강조하는 건 탐구학습법. 앞에서 보면 탐구학습법 대신에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읽기 부분에서 하향식 읽기도 현시적으로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요 현시적 교수법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는 현시적 교수법, B는 직접, C는 상보적 교수법, D는 탐구학습법. 가에서 기억은 나의 A, 가에서 니어는 나의 C, 가에서 디귿은 나의 D 또는 A라고 해서 이게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리얼은 나의 B와 각각 관련이 있다. 기억은 가에서 디귿은 나의 A도 허용한다. 디귿은 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세부 내용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설명했는 부분이 화법은 1번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 이유가 뭐냐, 이건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핵심 용어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이 문제는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 2점 또는 4점을 그냥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가장 차이는 뭡니까? 텍스트와 지식이고 그 다음 기능, 행동. 여기 오는 것은 뭡니까? 텍스트가 아니고 독자 배경지식, 사고, 전략, 심리, 과정. 그 다음에 여기 방법에서는 현시적 교수법. 여기 글쓰기에는 회귀, 돌아가서 회귀한다는 게 뭐냐? 머릿속에서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정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르다. 이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핵심어가 뭡니까? 개인이고 집단이라는 겁니다. 개인이고 집단이고, 집단이니까 맥락이 중요하고 집단의 상호작용, 대화, 협의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된다. 읽기에서는 또 울림이기도 하다. 방법은 독서 토론, 서기에서는 협동작문이나 서기 워크숍 여러 명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 명이 하고 상보적 교수법이 중요하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의 차이. 여기서는 사회구성주의는 뭐냐? 이런 개인, 읽기를 하고 있는 개인이 개인 몇 명이 모여서 집단을 이뤄서 그렇게 가는 형태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구성주의와 대화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은 집단 구성원들끼리 각 단계별로 해가는 것이고 여기의 그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필자와 독자의 대화, 공저자, 그래 공저자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매년. 그러니까 특히 장문에서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장문 분야 이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화법이나 아니면 독서에도 가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묶어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